자, 다음은 오버플로우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는 우리가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보다 자식 요소의 크기가 클 때 그 넘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제는 34번 오버플로우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div에다가 너비를 지정하고 테두리가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은 제가 자식 요소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버플로우 속성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일단 넘치게 해보고 그 넘치는 요소를 어느 쪽으로 스크롤을 할지 자를지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플로우의 오토부터 볼게요. 자, 일단 자신 요소의 너비를 늘려서 넘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div 태그 안에 다 패러그래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div는 다 똑같은 너비를 가지고 있는데 div 너비, 즉 부모에서의 너비가 400인데 자신 요소인 div 안에 p 태그에 가서 너비를 450을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소들이 다 넘쳐요. 이렇게 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자, 저 넘치는 속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맨 위에 건 그대로 두고 오토에 가서 오버플로우 오토라고 값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오토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써보겠습니다. 클래스명 오토의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 오토를 해보면 이제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지금 부모는 400인데 자신료가 450이니까 가로로 넘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로축에 스크롤 바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서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볼게요. 히든, 지금 이 넘치는 요소를 여기 이 넘치는 부분을 안 보이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클래스명 히든에 가서 선택을 했고요. 오버플로우 히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좀 전에 글씨가 넘쳐 있었는데 글씨를 마치 칼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바깥 부분이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크롤을 한번 볼게요. 자,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클래스명 스크롤에다가 제가 이제 넘치는 부분에 스크롤을 만들어 라고 해볼게요. 이 스크롤은 앞서의 오토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스크롤에다가 오버플로우 스크롤이라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가로에 스크롤바가 생기는 건 앞서 오토와 같은데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오토와 같은데 지금 보시면 요소는 세로로 넘치지 않고 있거든요. 세로로 넘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로축에도 스크롤바 영역이 생겨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에는 없지만 지금 스크롤에는 세로 방향의 스크롤바까지 생겨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스크롤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방향을 콕 집어서 해당 방향으로 넘치는 부분만 가리도록 해볼게요. 자, 오버플로우 X에서 여기에서 아까 오버플로우 히든 하면 가로든 세로든 어느 방에 넘치는 거든 다 안 보이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요. 얘는 가로, 세로 어느 부분이든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오버플로우 X 클래스명 X 액시스 선택을 했습니다. 콕 집어서 오버플로우 X축으로 넘치는 것만 히든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차피 X축으로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플로우 Y도 한번 볼게요. 오버플로우 Y가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버플로우 Y는 세로로도 넘치는 상황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y-axis죠. y-axis에 가서 높이를 좀 지정을 해볼게요. 높이를 텍스트보다 조금 작게 하면 텍스트가 부모보다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axis에 가서 y-axis에 가서 하이트를 6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div 높이 60보다 자식 요소는 이제 가로로도 넘치고 세로로도 넘치고 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버플로우
스크롤이라고 하면 이제는 세로의 스크롤 바도 생기고 여기에 그리고 가로의 스크롤 바도 생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넘치는 거를 없애고 싶은 거냐면 Y 방향으로 넘치는 것만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Y 해서 히든이라고 해볼게요. 저장하고 보시면 Y축 방향으로는 이제 스크롤 바 영역이 없고 X축만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버플로우 속성을 이용해서 오버 넘쳐서 플로우 흐르는 요소를 어떻게 할지 가릴지 자를지 방향에 따라서 안 보이게 할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경 속성 중에서 배경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색상은 우리가 CSS의 기초에서 색상, 컬러에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배경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속성은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름으로도 RGB도 RGB 알파로 그리고 헥스코드로 헥스코드에 플러스 오페서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배경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의 이름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클래스명 BG1입니다. BG1에다가 파란색의 배경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콕 집어서 속성을 넣어주고 블루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블루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안에 있는 글씨가 대부분 다 안 보이겠네요. div에 가서 컬러를 흰색으로, 글씨를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BG2에 가서는 RGB 컬러로 똑같은 파란색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클래스명 BG2에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RGB에서 B 값이 255가 파란색이겠죠? 255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RGB 컬러로 해서도 이렇게 구현을 해줬고요. BG3에는 RGBA 해서 알파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BG3 백그라운드 컬러 RGBA 마지막에 알파 값 RGBA 해서 파란색에 0.5 그래서 0.5는 0.5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완전 파란색하고는 다르게 뒤에 이제 투명도가 반영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BG4에서는 헥스 코드 16진수의 헥스 코드로 입력을 해볼게요. 파란색은 RGB 00F 해서 마지막만 파란색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헥스 코드에다가 투명도 반영을 해본 거 보겠습니다. BG5, BG4에서 오페서티라는 클래스명이 따로 있네요. 그러면 오페서티라는 클래스명만 불러와서 오페서티를 0.5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누구랑 지금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냐면 지금 이 요소 BG4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 전체에 제가 투명도를 낮췄어요. 그리고 앞서 BG3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에만 투명도를 낮췄습니다. 즉, 글씨는 흐려지지 않고 배경만 흐리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BG4의 오페서티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글씨도 지금 투명도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디에다 지금 얘도 흰색 얘도 흰색이니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디에다가 임시로 배경색을 넣어 볼게요. 바디에다가 배경색을 조금 더 짙은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는 흰색은 그대로 100%로 보이는데 여기만 투명도를 조절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 자체의 투명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글씨도 투명도가 낮아서 흐리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건 뒤에 배경이 어두운 거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그라운드 자체만 투명도를 주는 방법과 요소 자체 전체적으로 투명도를 주는 방법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얘는 잠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이미지를 배경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36번 백그라운드 이미지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경을 지정해 볼게요. 배경은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HTML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지 폴더 안에 bgpng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배경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소들을 클래스명 bg가 있는 곳에 모두 배경으로 지정할 거예요. 배경으로 지정할 때 CSS 속성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의 값으로는 배경으로 지정할 이미지의 경로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URL 안에다가 배경의 이미지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HTML 기준으로 했을 때 배경은 이미지 폴더 안에 bgpng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앞뒤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략해도 이상 없이 나옵니다. 저장하고 보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화면과 같이 클래스명 bg에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이미지들이 아까 이미지 봤을 땐 이미지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이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 반복 속성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o repeat 얘한테 먼저 볼게요. 클래스명 no repeat에 가서 백그라운드 반복 속성이 백그라운드 repeat이에요. 백그라운드 repeat 속성의 값을 no repea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제 반복되지 않고 왼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래스명 bg에 모두 다 배경을 설정했고 클래스명 no repeat에는 지금 반복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반복의 방향을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x는 x축, 즉 가로축으로만 반복이 되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명 repeat x 선택을 해주시고요. background repeat해서 x축으로만 반복을 해볼게요.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저렇게 x축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x축으로 반복하거나 y축으로 반복하는 건 이전에 CSS가 아직 발전하기 전에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복할 일이 있다고 하면 background repeat에 repeat x, y도 해볼게요. repeat y 하면 세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겠죠. 자, 보시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세로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경을 지정하면 무조건 반복이 된다. 그래서 반복이 안 되게 no repeat, 방향에 따라서 repeat을 적용할 수 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배경 속성 좀 다음으로 살펴볼 건 background attachment입니다. attachment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요소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배경만 고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background attachment라는 속성의 값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파일 37번을 보고 있는데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섹션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크롤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려고 섹션에다가 임시로 하이트 900이라고 넣어놨어요. 자, 지금 배경은 이렇게 해서 bgpng가 있고요. 반복이 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이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1500의 높이가 있군요. 얘는 1500의 높이가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보면 이렇게 스크롤 해보시면 이 배경은 얘와 같이 섹션이 넘어가면 지금 클래스명 bg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배경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기본 속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안 썼지만 백그라운드의 attachment라는 속성의 값이 기본 값이 스크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고 지정하고 보면 지금 화면과 똑같이 위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저 넘어가는 걸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얘 값으로는 스크롤과 픽스드 두 개뿐이 없습니다. 픽스드라고 변경을 해볼게요. 픽스드라고 변경을 했고요. 그러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스크롤을 해도 해당 이미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얘가 섹션 클래스명 bg의 배경이기 때문에 bg가 위로 다 넘어가면 안 보여요. 밑에 이제 새로운
사이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이렇게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명 bg에서 원래 있던 이미지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을 고정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고화질 이미지의 배경이 가운데 딱 있는데 우리가 스크롤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컨텐츠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화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배경 속성이 화면과 같이 이렇게 픽스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경 속성 중에 어태치먼트 고정하는 것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